어? 젓가락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딱, 그렇지. 딱. 술들은 뭘 드시나? 미리 따놔야 좀 디캔팅이. 오늘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 감독님들을 모셨죠. 여기 요 감독님들 모임이 있어요. 5분이. 임선혜 감독, 김초희 감독님, 윤단비 감독님, 윤가은 감독님, 이옥석 감독님. 그렇게 5분. 그래서 그분들이 나 리바운드 할 때 영화 현장에도 놀러 오시고 그랬지. 오늘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독립영화를 주로 하셨던 감독님들이시지. 딱 보면 되게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결이 좀 비슷한 분들인 것 같아. 김초희 감독님이 조금 튀는데 약간 좀 경계해. 네, 캐릭터 겹쳐갖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알겠어. 술들은 맥주 여기 감독님 자리죠? 내 자리야. 아이고. 이분은 그 영화 2020년인가요? 20년에 개봉했습니다. 20년에 내가 본 가장 좋은 작품. 진짜. 그게 통틀어서.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뭐 다 쳐서. 같은 날 개봉했는데 같이. 너무 하시네요. 우연을 가기 힘들었어요. 되게 근소한 차로 1등을 아니. 1등을 하신 남매의 여름밤에 윤단비 감독님. 그리고 임선혜 감독 69세는 제가 또 우리 딸하고 69세. 예, 69세. 우리 사회에 되게 첨예한 문제. 예, 남들이 아무도.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최고 학력자 김차희 감독님. 어쩌다가 보니까. 여자는 잘 안 쓰는 잔인데 감독님 특별히. 이거 돈이 많네. 뭐 이거 카메라 억수로 많네. 계속. 감독님. 감독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감독님 요즘에 피부 관리 받으시나 봐. 너무 젊어지는데? 정말. 뽀송뽀송하신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감독님.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네, 달라 전에랑. 자기 전에 세수하는 거. 자기 전에 세수 안 했었거든. 여러분도 주무시기 전에 세수하시면 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건 빈말이 아니고 그냥 동료로서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그 진짜 알쓸 별잡도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뭐 장항준 감독님의 엄청난 팬 아닙니까? 진짜 나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좋냐 감독으로 자다가 깨워도 바로 장항준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 감독님들도 전에 저한테 장항준의 밤이라고 그러고 뭐 형준이의 밤. 그 명칭을 감독님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맞아 그랬을 거야. 우리가 만들었구나. 그런 거 같아 진짜. 항준이의 밤. 맞아. 왠지 항준이는 뭔가 챙겨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봐. 감독님들끼리 약간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좀. 저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예전에 무슨 단편 심사할 때 같이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모여도 어우러지기 쉽지 않은데 초희 감독님이 선두에서 그날 이제 본인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새벽까지 술을 먹고 맞아. 이제 같은 해에 세 명이 맞아요. 다 데뷔했거든요. 저는 주변에 그동안 아는 사람들은 다 남자 감독님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봤는데 감독님들이 또 이렇게 에레레하게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왠지 좋은 거야. 맞아. 보쌈에서 잡아왔어요. 제가 우리 집에. 그래갖고 네. 막 집에 있는 걸 막 다 꺼내주면서 집에 가지 마라 그러면서 막 오만 얘기 있잖아요. 오만 딴 얘기 막 본물 터지듯이. 그러니까 감독님이 인터뷰나 사진 되게 카리스마 있잖아요. 첫 마디가 너무 막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장해제 당한. 네. 여기 이분들 모임 이런 데 가리 하면은 되게 희귀한 초식 동물들끼리 모였어. 되게 희귀한 초식 동물들끼리 모인 느낌. 그래서 수줍음도 많이 타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술 먹으면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옥석 감독님 처음에는 에이 아니야 술 드시니까 막 아 참 세 분 근황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해보이소. 난 너무 궁금하다. 요새 어째 지내는지. 또 일이 많았어서 네, 업데이트를 받아야 될 게 좀 많은데. 업데이트 받을 게 뭐가 조댕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황이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아 있어요. 그래도 감독이 근황 있어요. 있죠. 뭐. 일단 내년에 이제 영화를 들어가려고. 오. 근데 독립영화예요. 독립영화를 네, 이제 네.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다나 막 이런 게 지금 좀 막 아 요즘에 너무 많지. 지금 막 알아보고 있는 그런. 아, 잘 될 겁니다. 전본 머리 나오는데요. 내년 운이 좋다. 이제 내년 운이 좋고 내년에 뭘 하든 잘 된다. 샤머니즘 집단이야. 그렇게 내년이 좋다. 근데 올해만 조금 이제 버텨라. 고생하고 있는데. 아 임선혜 감독은 요즘에 저는 근데 감독님 오늘 참 예쁘다. 제가 일부러 이걸 입고 왔어요. 이거 분색이 잘 여기 어울리네. 러브. 여보 뭐야? 제 두 번째 차기작 영화가 사랑에 대한 영화여서 세기말의 사랑. 그래서 영화가 좀 컬러풀하거든요. 분홍분홍하네 지금. 이 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여성을 질투하는 얘기를 써보고 싶었어요. 오, 그런 내용이었어? 네, 그래서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되게 호구같이 사랑하는 얘기. 아, 그럼 그 남자 누구를 사랑하는데요? 오, 그 남자요? 오, 그 남자요? 영화를 보시면 그냥 이거를 막 뭔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그런 게 구분하기보다는 아니고. 그냥 사랑 얘기예요. 69세도 사람들이 사랑 영화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영화 사랑 만들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하나 더 만들고 사랑 3부작 이런 걸 하려고. 진짜. 그런 개수작은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 세 번째 영화 격정 멜로예요. 찌로 맞추지 마. 진짜예요. 진짜예요, 감독님. 알겠어. 감독님 그나마 감독님 그런. 저는 뭐 요즘에 거의 쓰는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라마 얘기해서 제가 제안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개의 몰빵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제가 독립영화 하다가 상업영화 계약해서 시나리오 쓰니까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 맞아요, 글의 맞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 파악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냥 막 써도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그리고 이게 막 막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네.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이제. 왜 뭐가 맞는지 모르고. 아, 그러니까 지금 12번째 고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거의 막바지에 왔고 캐스팅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 약간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뭐? 장 감독님 왜 반말이랑 존댓말 약간 섞었어요? 나는 임선혜 감독은 반말 썼지. 하다가 또 존댓말 진행을 좀 하시는 건가요? 그치 이제 방송쟁이니까 방송쟁이니까 그런 거지. 감독님하고 되게 오래됐어요. 감독님 예전에 엎어진 영화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 그 영화 할 때 제가 스토리보드 작가였다가 기억의 밤으로 오랜만에 맞죠? 맞아 되게 오랜만에 봤지. 봤어요. 그때 선혜가 아기가 되게 어렸을 때야. 네, 그치. 그때는. 그래가지고 임선혜 감독이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집에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애가 뭐 아프다든지 약간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이 특유의 그 미안할 때의 그 임선혜 그 불쌍해 보이는 표정이 있거든. 전형적인. 근데 그게 내가 동료로서 너무 마음이 짠한 거지. 그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지금도 되게 선해. 엄마로서 일을 한다는 거는 이런. 감독님은 작업하시다가 자꾸 플랭크하고 점심을 막 합정해서 자기 진짜 맛집 있다고 하면서 잠실까지 밥 먹으러 가고 저는 저희가 막 일을 하도록 붙잡았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생각을 해요. 뭐 먹을까? 점심에 뭐 먹지?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언제 끝내지? 근데 정말 내가 선혜는 정말 훌륭하다고 여기는 게 그런 거.
너처럼 임신과 출산을 하다가 시나리오를 쓰고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작품까지 찍은 여성 감독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영화가 워낙 좋으니까 막 나는 이제 계속 시나리오 쓰고 싶고 연출을 하고 싶어서 영화판에 왔는데 자꾸 이 스토리보드가 저의 발목을 잡는 기분인 거예요. 또 돈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스토리보드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또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스토리보드를 못하게 만든 사건이 생긴 거죠. 임신과 출산. 그래서 경단녀가 되면서 이제는 저를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때 쓴 게 69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삥 돌아온 거죠.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현실과 타협하면서 오다가 스토리보드 작업이 마지막이 뭐였다 했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위너. 제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애한테 되게 면이 섰어요. 제가 무슨 69세 뭐 감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징어 게임 스토리보드 작가라고 막 엄청 애가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걔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윤남비 감독님은 어떻게 최초에 내 영화 감독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게 몇 살 때였어요? 그게 19살 때, 고3 때. 고3 때? 네. 늦게 네, 막 대학교나 이제 학과를 정해야 되니까 원서를 쓰는 데는 별 저항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이나 뭐 학교에서? 엄마는 저항을 안 했고 저항이란 말도 이상한데 엄마는 이제 그 지지를 해줬고 아빠는 저랑 한 2달 얘기 안 했나? 영화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제 저희 아빠가 이랬죠. 네가 박찬욱이나 봉준호가 아닌데 어떻게 영화를 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 태생이 다른데. 네. 태생은 다르긴 하죠. 왜냐면 이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생은 다른데. 근데 엄마가 그때 불안해가지고 사주를 보러 갔었대요. 근데 이제 무조건 딸을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얘는 서울로 보내면 서울에 놀라서 뒷걸음질 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임팩트가 있네. 그 예언이 임팩트가 있다. 얘는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경을 하게 됐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화라는 세계가. 그래서 내가 감독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 그냥 근데 대학교 가서도 아빠랑 연락을 좀 안 했었어.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막 윤 감독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전화 윤 감독 막 이러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부산영화제 때 엄마랑 아빠랑 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는 영화가 별로 안 좋으면은 티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관객들이 보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좀 녹아들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느끼면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떨까? 막 이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빠가 되게 영화를 좋아했고 막 엄청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감독님은 언제 처음으로 영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문학소녀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비디오 가게에서 하게 됐거든요. 쿠엔틴 타란티노. 네, 쿠엔틴 타란티노 4년, 저 6년 반. 이기셨네, 이겼어. 그것만 이겼어요. 지금 뭐 근처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영화 찍으러 갔어요. 문화센터 같은 건데 네. 전부 다 감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영화 혼자 안 찍는데 근데 그러면 저 약간 반항기가 있어서 그게 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방골 기질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손 제가 들고 나는 그럼 제작부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꺼이 돕는 것도 영화를 사랑하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감독하시기 전에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 출신이에요. 그 찬실이의 딱 사실 찬실이가 어찌 보면 감독님 자전적인 얘기죠. 거기도 프로듀서로 나오시죠. 네, 프로듀서고 지금 말투도 비슷하죠. 찬실이랑 말투도 비슷하죠. 그리고 말해봐라. 어떤 감독 새끼가 그러던데. 그게 딱 똑같지. 본인 얘기야, 본인 얘기인데
감독님이 실제로 배우분 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세계적인 배우시지. 그리고 감독님과 가장 친한 분이시고. 아, 윤 선생님 집에서 안 했어요. 아, 윤 선생님 아니에요? 네, 윤 선생님 집에서는 살았어요. 그냥 그 집에서. 여정쌤. 네, 윤여정 선생님 집에 제 집이 있는데 네. 선생님 집에 2년 살았어요. 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실직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뭘 할까 막막해서 그냥 진짜 제가 반찬을 잘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근데 선생님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반찬을 팔고 살아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난 돈을 안 벌면 약간 불안하다. 그러고 또 진짜 얼마 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사투리 선생이 필요한데 그냥 다시 사투리 선생 하면서 현장을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선생님 집까지 한 2시간 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막 4-5시간이 하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투리 선생 하는 동안에만 선생님 집에서 좀 또아리를 틀고 있겠다. 그 심정을 아시는지 그냥 와서 그러면 있어라고 한 게 2년을 있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윤종신 씨 총각 때 또 라디오 무슨 꽁트 작가였고 윤종신은 진행자였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야. 나이도 갖고 있는가 막 친구를 먹었지. 친구를 먹고 윤종신 씨가 저한테 그때 당시에 무슨 게임이 있었어요. 축구 게임이. 야 내가 가르쳐줄 때까지 축구 게임 한번 해봐. 막 그러다고 그래서 막 축구 게임을 막 하는데 내가 처음이니까 못하죠 당연히. 윤종신은 맨날 그것만 했으니까 야 봐줄 테니까 해봐. 그냥 막 해가지고 그날 밤에 한 10몇 판을 붙어서 축구를. 제가 막 7대0, 8대0으로 친 거야. 윤종신이 막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 당신인가요? 너무 야마돌아가지고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안 가고 연습을 한 거야. 그 기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종신이가 아직 안 갔어? 저녁에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앉아. 그래가지고 승부욕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다음 날도 있게 되고 다다음 날도 있게 되고. 그래서 얼만큼 있게 됐는데? 저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최현명의 사연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아, 지금 게임 때문에 너무 이 사연에 비하면 너무 한심해. 선생님 집에 그래 어쨌든 석 달 한 1,000달 있을 거를 2년 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집에서 찬실이 그 시날 거기서 네. 쓰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쓰시던 안방이 있거든요. 그 안방에 그때는 진짜 선생님 옷도 진짜 막 뭐 입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제 옷이 없잖아요. 그 나랑 비슷해. 진짜 저랑 비슷해요. 나 윤종신이 옷 입고 몇 번 나갔다가 종신이가 야 니네 집 가서 옷 갖고 와.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가서 옷을 갖고 왔지. 저는 찬실이 찍을 때였는데 날은 너무 춥고 촬영장에 네. 근데 캐시미어 바지가 나오는 거예요. 손바지. 그래서 그거를 입고 이제 현장에를 갔는데 선생님 출연하잖아요 제 어. 영화에. 야, 그 바지 내 거랑 너무 비슷하다. 근데 나 그 바지 찾아도 없었는데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거예요. 거의 세계 영화사에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같이 영화를 찍는 감독이 배우 집에 기생을 하고 옷까지 입는 거는 전 세계 영화에 없을 거야. 그러면 이녀정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같이 사실 때는? 일단 저처럼 청소 쓸고 닦고가 기가 차신 분이세요. 그리고 웃긴 사람을 좋아해요. 예, 저 안 웃겼으면 아마 그러니까 감독님 아마 그러니까 기약 없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때 처음에 사실 때는 예를 들면 김초희 감독이 요즘 너무 못 웃기는데 이제 슬슬 내보내야 되나? 왜냐면 아니 선생님이 나가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 근데 나는 지금도 선생님한테 누누이 막 감사하다 소리 여러 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식충이처럼 밥 먹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근데 지금 정신이 들고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저한테 눈치를 전혀 안 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진짜 고마운 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좀 네,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근데 지나고 나서 나니까 너무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잘해요. 아니 뭐 물론 쌤이 뭐 아카데미 상 타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잘해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저번에 왔을 때도 윤여정 선생님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또 약간 윤여정 선생님 무섭다고. 나는 웬만한 사람 다 무서운 것 같아. 난 웬만한 사람 다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윤여정 선생님 뵀을 때가 무슨 영화 시사회 때 뵀었는데 그때 인사를 드릴 때 감독님 너무 죄송하네. 전 감독님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걸 했어야 되나? 이렇게. 제가 감독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래 네가 뭐 그렇게 네 이상형인데 어떤 애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김장장도 찾아보셨어요. 아 진짜요? 네 유튜브. 그래서 아 집중해서 보기는 그런데 틀어놓고 보기에는 재밌다고. 아니 그 김정영 TV가 그 중에 한 명이 월드스타가 있었다는 게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건 보시겠죠? 김초희 감독님 나오셨으니까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요, 오늘 또 오기 전에 전화를 하고 왔거든요. 니 어디 가노래? 내 돈 벌러 가. 좀 벌고 오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이것도 키자. 이거 감독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등이에요. 이 강아지는 이렇게 이건 이제 제 약간 저기인데 강아지가 너무 찌부됐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번 회차 타이틀이야. 이게 감독이 뭐길래. 오늘 귀하게 감독님을 4분이나 모셔가지고 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독이 뭐길래인데 별로 거기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투표 이거 할까요? 네. 자 저희가 이 네티즌 분들한테 질문할 거를 받았어요. 그 전에. 자 이걸 해서 첫 번째 질문 뽑겠습니다. 나중에 꼭 작업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누구? 완전 궁금합니다. 해외 상관없죠. 해외 상관없어. 전 아담 드라이버. 아담 드라이버? 아담 드라이버가 누구지? 그 이혼 이야기. 결혼 이야기. 결혼 이야기. 너무 다른 결혼 이야기에 나온 아담 드라이버. 너무 몸을 잘 쓰는 것 같고. 저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티모시 샬라메랑 일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생각했어요. 그 이영지 씨 진짜 그분을 꼭 배우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했어요. 왜요? 왠지 제 영화에 어울릴 것 같아요. 그분이 되게 코믹하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연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고 오락실을 보면서 항상 했었어요. 그 감독님은 누구지? 네, 감독님하고 되게 겹치는데 저도 티모시를 가장 생각을 했었고. 티모시는 진짜 인기가 좋네. 네, 근데 눈이 사실- 야해. 근데 사실 저는 진짜 해보고 싶은 배우랑 이번에 했어요. 오. 누구? 저희 그 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로 나오는 노재원이라는 배우가 있었거든요. 노재원? 단편 심사를 하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달라 보여서 일단 누구지 하고 크레딧을 보면 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더 보여줄 끼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체크해놨어요. 만약에 영화 들어가면은 이 역할을 꼭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작품 했을 때도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 라이징 스타가 될 거예요 아마. 직업란에 뭐라고 쓰나요? 영화감독이라고 쓰나요? 다른 직업 쓰신 적은 없나요? 직업란 쓸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외 출국. 해외. 네. 전 그냥 작가. 작가. 작가로서요. 뭔가 깊게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 나갈 때 스튜던트라고 써요. 진짜?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트래블러라고 쓰는데. 여행가. 전 아직도 제가 감독이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그냥. 그리고 항상 거의 끝마디가 광주에서는 나중에 꼭 봉준호처럼 돼서 뭐 만나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나중에 꼭 붙게 뭐 이 정도면 되는데. 다소 뼈아픈 질문입니다. 영화가 잘 안 되면 차기작 준비가 어렵잖아요. 보통 그 기간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세 분 다 영화가 잘 안 되시진 않았죠.
우리는 뭐 이제 하나 만들어놓고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시건방지고. 근데 약간 미팅할 때는 좀 그렇게 말해요. 뭐 차기작 부담되시죠? 이러면 좀 절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 와서 좀 울어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좀 망하면 어떡해 말하면서. 저는 그래서 맨날 스님 강의 많이 들어요. 좋아하시는 그 법상 스님 그 링크를 보내주셨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님입니다. 법상 스님. 근데 결론적으로는 부산의 대원정사에 계신 대원정사. 네. 이제 남들한테 너무 이제 의식하지 말고 선선하게 살자 이게 어떤 키워드였는데 그게 되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 좌우명입니다. 인생 좌우명. 선선하게 살자. 근데 그러지 못하세요. 누구보다 그렇게 못 살아서 엄청 강박적이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루틴 선선하게 안에서 살고 하시는. 싶어요. 자, 감독님 어쨌든 하나 더 하시고 영화감독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게 있다면 이런 일까지 한다? 저는 이제 제 남매 여름밤 찍을 때 그 집을 2주간 비워주셨단 말이에요. 집주인분들이. 저희 촬영이 그 다음날 이제 추석이었어요. 이제 제작부 친구가 이제 라면을 그 개수대 망 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막혔어? 그 막힌 거 배수관이. 근데 다음날이 추석이고 가족분들이 다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수리공도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이래서 그거를 이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막 촬영 감독님이랑 무조건 우린 이거를 다 뚫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라면을 막 이렇게 없애는데 그때 되게 내가 뭘 하겠다고 사람들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일하는 없는데 지금. 저는 진짜 PD 때 허드렛일 너무 많이 해서 PD라는 직업 자체가 제작 환경을 만드는 거지. 촬영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드는 게 PD 프로듀서의 역할인데 이제 영화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PD는 엄마. 제가 표현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PD였을 때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홍이도 저를 엄마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홍이는 대학교 때 어땠나요? 일단 귀여웠어요. 엄청.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참 인기가 많았어요. 재홍이 성격상 엄마가 아니에요 이럴 법던데 조금 그랬죠. 안재홍이 그 정도로 얘기할 거면 네, 귀여운 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귀여우면 오래 가거든. 만약에 촬영하다가 스태프끼리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싸워야지 뭐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심유를 많이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막 저희들끼리도 막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영화가 중간까지 너무 잘 찍었어요. 찍었는데 갑자기 배우가 뭐가 화가 나가지고 뭐 연출자 뺨을 딱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뺨을 때렸다고, 거냐? 배우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서로 이제 막 심의를 해보는 거예요. 맞서 별걸 다 싸운다 했어. 파와 이제 참는다 파가 있었고 또 사람들 있는 데서 맞았냐? 그치, 없는 데서 맞았냐? 맞아. 이게 또 있고 그치. 막 소문 나? 막 계속 그러니까 이러면서 맞아. 누가 봤어 안 봤어. 사실 처음에는 다 난 절대로 안 돼. 나는 다시 나도 공격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그래도 영화가 끝나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영화가 더 중요해. 나도 참을 것 같아. 네. 근데 저 그 리바운드 촬영 때 되게 놀랐던 게 진짜 감독님 미담? 감독님 진짜 좋은 감독이자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아랫 사람들한테 좀 함부로 막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감독님이 이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먼저 이제 좀 이걸 정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키스태프들 모였을 때 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딱 누군가 내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내가 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랑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간주할게요. 싸울 거면 뒤에 가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의 저의 안전장치예요. 왜냐면 내 현장을 지키려는. 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각자 좋아하는 감독은 누구예요? 저는 안 물어봐도 돼요. 장항준. 2등은 누구예요, 감독이? 한 명 말씀되지 뭐 둘이나 꼽아. 이름하여 최고의 영화 감독 월드컵 해외판 빠바밤. 나 잔망스럽다 진짜.